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에 지금 3저 현상이 왔습니다. 저금리에, 저물가에, 저성장에. 이 3저 현상은요, 자칫 장기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저금리라는 자체가 유동성을 많이 폭증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저금리가요. 왜냐하면 투자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돈을 빌릴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저금리까지는 그나마 경제를 좀 성장시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저물가가 문제예요. 유동성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물가라면 소비나 투자에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투자나 소비에 돈을 안 쓰게 되면요, 이게 그대로 저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성장에. 왜냐하면 소비가 안 일어나고 투자가 안 일어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떨어지고 투자 자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을 덜 뽑아야 됩니다. 이게 저성장이에요. 결국은 저금리가 결국은 저물가를 가져와서 저성장으로 가는, 이것은 결국은 장기 불황의 어떤 신호, 그것도 강한 신호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장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부터 보시면 시중의 통화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눈에 보이죠. 이게 M2입니다. M2. 광의의 통화량이라는 거예요. 광의의 통화량은요, 뭐 2년 이내에 깰 수 있는 건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년 미만에 깰 수 있는 거. 현금도 들어가고 요구불 예금도 들어가고 입출식 예금도 들어가고 뭐 2년 미만의 장기 예금, 적금 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2년 안에 내가 깨서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돈, 이 돈이 7월 기준으로 보면요, 3,094조 2천억 원입니다. 3,094조 2천억 원.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얼마를 풀었느냐, 눈에 보이시죠? 얼마나 풀었는지.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엄청난 돈을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말입니다, 푸른 돈이 약 140조 원입니다. 140조 원. 자, 2020년 2월에 보시자고요. 2,95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3,094조 2천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140조 원이 현금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돈이 많이 풀렸다 이러면 일단 물가가 받쳐줘야 돼요. 물가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물가가 안 받쳐줘. 성장이 받쳐줘야 돼요. 성장이 안 받쳐줘요. 그런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물가가 받쳐준다, 물가가 안 받쳐준다, 이 대표적인 지표로 볼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그보다가 더 핵심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더 핵심적인 거. 물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0.7%고요. 근원 물가 상승률도 0.4%예요. 그런데 이걸 보자고요. 통화 유통 속도라는 겁니다. 지금 2020년 들어와서 0.63이에요. 0.63.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화폐 1이 풀리면 생산 1이 늘어났느냐,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돈이 풀어진 것만큼 생산이 좋아졌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돈 1을 푸는데 0.6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말은요, 돈이 시중에 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돈이 소비를 안 한다는 뜻입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뜻. 돈이 뭔가 물건을 사면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통화 유통 속도가 이만큼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보통 90년대 1990년대만 하더라도요. 통화 유통 속도가 1이었어요. 돈을 1을 풀면 생산 1이 늘어날 만큼 돈 푸는 만큼 통화 정책이 잘 묶였다는 거죠.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통화 유통 속도가 0.63이다. 이 말은 통화 정책조차도 지금 시장에 안 먹힌다는 뜻이에요. 통화 정책이 안 먹힌다는 뜻은요. 우리 경제 정책 중에서 핵심이 제일 큰 것이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해봤자 예, 시장에는 안 먹힌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통화정책 자체가 죽었다. 예, 통화정책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심각한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쉽게 말하면 통화승수입니다. 통화승수. 돈이 몇 번 교환되느냐는 거예요. 돈이 몇 번. 한국은행에서 돈을 딱 찍어냈어. 그리고 나서 이 돈이 사고 팔리고 사고 팔리고 하면서 몇 번 교환이 되느냐. 이게 통화승수예요. 쉽게 말하면 돈이 얼마나 교환되면서 이게 소비에 영향을 미쳤느냐, 생산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것까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지금 이 통화 승수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통화 승수가. 이게 보면요. 이게 연두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두색이 바로 통화 승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14.85까지 떨어졌어요. 14.85까지. 단 한 번도 14.85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적어도 보시다시피 2018년인가요? 2018년만 하더라도 통화성수가 18이 넘습니다. 그런데 통화성수가 14.85까지 떨어졌다. 이 말은요. 돈 1원을 공급하면 시중에서는요. 14번에 15번이 채 안 되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돈이 이렇게 교환이 많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소비가 그만큼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가 그만큼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한지도.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금리에 저성장에 저물가의 저성장까지 아주 미칩니다. 돈이 돌아줘야 되는데 돈이 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맞거든요. 이게 돈맥 경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고 어디로 가느냐? 자산시장으로만 가. 부동산. 예, 그렇지 않으면 주식시장.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금융권의 총 예금이 말입니다. 2월에서 7월까지로 봤을 때 63조 원이 늘었어요. 아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0.5% 금리인데 그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적금을 든다니까요. 물론 1금융권에 적금을 드는 사람이 뭐 많겠죠. 그러나 2금융권에 적금을 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사정이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실제 박성 총재, 박성이라면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전 총재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 등 자산 거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콕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콕 집어서. 심지어 말입니다. 박성 총재는 전 총재죠. 정 총재는 일본의 경제와 아주 유사하게 닮아가고 있다. 일본의 경제와 아주 유사하게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돈이 안 도는데 돈맥 경화가 되는 거,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돈은 많이 풀어도 시중에서 돌지 않는다는 거, 경제로 가지 않는다는 거.
기업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소비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큰 문제는요,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에. 또 정부 탓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정부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은요, 엄청납니다. 1990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요, 7번째 높은 수치예요. 314.44입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이거요, 스콧 베이커라고 미국의 노스웨스턴대 교수가 개발한 지수입니다. 이게 기준치가 100이거든요. 100. 기준치가 100이에요. 기준치가 100이면 100보다 낮으면 정책을 많이 신뢰한다는 뜻이고요. 100보다 높으면 정책을 불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00보다 높은데 제가 웃음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200도 아니고 313.44입니다. 300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아예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예 믿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을 안 믿으니까 국민들 입장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야, 정부도 못 믿고 있는데 어느 누굴 믿겠어요? 솔직히 어느 누굴 믿겠어요? 아무도 못 믿는 거야. 못 믿으면 못 믿은 만큼 돈 안 씁니다. 돈 안 쓰고 심지어 0.5%의 정기적금이 지금 0.89인가 0.98 이렇죠. 그런데도 정기적금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기적금 전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에는요, 돈맥경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예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습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L자형이 지속된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올해도 제가 계속 L자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내년은 조금 성장은 하겠죠. 그러나 정부의 정책에 어떤 대변안이 오지 않는 한 내년도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장기 불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